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용산구 여행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간략한 여행 노트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면 영상을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역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구 쪽으로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태원역 쪽으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동할게요. 이번에는 열차가 금방 오지 않고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이태원역으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과연 태평역은 어느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나요? 수서나 도곡에서 3호선 환승 후 약수에서 6호선 환승, 왕십리에서 2호선 환승 후 신내에서 6호선 환승, 왕십리에서 5호선 환승 후 청구에서 6호선 환승.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까요? 결과는 저를 수서역까지 데려다준 351 3위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태평역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인분당선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3호선으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3호선 승강장에 도착했고 바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열차는 구파 발행 열차입니다. 3호선 열차가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열차 안에서 문 닫히기 몇 초 전에 간신히 영명판을 찍었습니다. 태평역이 왜 첫 번째 방안으로 하신 줄 아시나요? 그리고 태평역은 도곡역이 아닌 수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곡역이나 왕십리역에서 갈아타면 자리가 없는데 수서역에서 갈아타면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 여행 찾을만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를 약수역까지 데려다준 312 편성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3호선 서울교통공사 열차 잘 탔으며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랄게요. 3호선 약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6호선으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정거장만 더 가면 됩니다. 금방 6호선 열차가 도착해서 바로 승차합니다. 이번에 태평역이 용산구 여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태원에 직접 가보지 않아서 이태원을 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를 이태원역까지 데려다준 633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원을 포함한 용산구 여행 잘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평역은 두 번의 환승 끝에 드디어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카페랑 이태원에 있는 음식점을 갈 예정입니다.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이제 이동할게요. 태평역이 카페에 가서는 카페라떼 한 잔과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카페 갔다 점심 먹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점심은 튀르키예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튀르키예 음식 맛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마쳤고 이제는 버스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때마침 신호가 바뀌었으니 건널게요. 태평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기 위해 타는 버스는 바로 400번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지하철은 한 번 환승을 해야 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밖에 보면서 가고 싶었기에 버스를 탔습니다. 덕분에 2018년 12월에 전구간 탄 이후 오랜만에 이 노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400번 버스, 저를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데려다 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안내판을 찍어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은 화재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아, 태평역은 이전에 여기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경하길 잘했습니다.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여기 배경 멋있죠?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찍어줍니다. 이런 거야말로 숨겨진 배경이죠. 여기가 박물관 입구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 캐릭터가 사뿐사뿐 걸으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사뿐사뿐 걸어서 구경하겠습니다. 먼저 선사고대관입니다. 우리가 선사시대를 돌아보는 이유부터 시작되는군요. 당시에 사용했던 석기입니다. 무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 당시에 사용했던 유물들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하면 유명하다는 덧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여기에 민무늬 토기가 있고 한대 돌칼이 있고 청동도끼와 거푸집까지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지배자의 등장이네요. 이걸 보고 고조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파형 동검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나라들의 성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철기 문화의 발전을 알려주면서 철기 시대의 유물들을 보여줍니다. 사만의 성장과 고대 국가로의 발전에 대해 알려주는군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해형 동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고구려, 부여 등 북쪽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는군요. 그 당시 여러 나라에는 옥저와 동해도 있었고요. 고구려보다 위에 부여도 있었고요. 삼국시대 때의 세 나라 중 하나인 고구려 역시 있었지요. 고구려에는 고구려의 무덤이라 불리는 장군총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중 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무덤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돌무지 무덤, 벽돌 무덤, 돌방 무덤, 동럴 무덤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도 가야도 존재했습니다. 가야는 철이 풍부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들이 가야에서 사용되었던 철들입니다. 삼국시대 때 통일을 이루었던 나라인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뇌물 마립간으로 잘 알려진 마립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버풍왕부터 진덕여왕 시기까지 중앙집권 국가로서도 성장했습니다. 신라에서 사용했던 유물들의 모습입니다. 신라시대 때는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신라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죠. 통일신라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아까가 삼국시대 신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 철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발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발해시대 때의 건축과 미술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청자를 포함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하면 무신정변이 유명한 만큼 무신정변을 다루고 강화천도도 다룹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과 팔만대장경의 모습이 있네요. 이번에는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모습부터 조선의 국호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을 포함한 법전, 의례서, 지리서, 역사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전쟁 때 사용되었던 무기들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청자, 조선시대 때는 백자가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시대 하면 또 대동여 지도가 유명하죠. 대동여 지도 역시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척화비와 화포 역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오래된 태극기 역시 크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기념품샵도 유명한데 여기 유명한 제품은 마감이 빠르군요. 박물관에서 나온 후 출출해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박물관 구경을 모두 마쳤고 이제는 용산 아이파크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하통로를 거쳐 4호선 이춘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열차가 도착했고 당고개행 아니 불암산행 열차입니다. 이제 4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용산역에 있어서 경의중앙선을 타야 하는데 왜 4호선을 탔을까요? 이춘역이 4호선보다 경의중앙선 승강장이 더 멀어서요?
아니요, 경의중앙선이 너무 안 와서요. 4호선 열차를 탔던 3시 35분 기준으로 19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저를 용산역이 아니고 신용산역까지 데려다준 34141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배차 간격이 긴 경의중앙선 대신에 데려다 준 것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남은 운행 무사히 잘 되길 바랍니다. 4호선 신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용산역으로 걸어서 가겠습니다. 용산역 가는 길에 조각상이 있는데요.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시간만 맞았다면 바로 갈 텐데 아쉽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부터 구경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별게 없어 이것만 올립니다. 구경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층별 안내도를 찍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사 중인 곳이 있군요. 용산역 백화점은 민자역사답게 지하철 기차 타는 대합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열리는군요. 카카오 캐릭터들이네요. 얼마 전에 판교에 있는 카카오에 갔던 거 생각납니다. 여기에 카카오 캐릭터로 버스와 버스 정류장을 표현했네요. 이 당시에는 짱구 팝업도 했습니다. 대관람차 모형이 있군요. 2023년에 가족여행 가서 대관람차 탄 게 생각납니다.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용산에도 이렇게 가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구점 온 느낌처럼 말이죠. 오, 여기에 귀여운 동물 캐릭터도 있네요. 용산역에는 군인들이 쉬어갈 수 있게 국군 장병 라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이 있군요. 식당마다 어느 음식 파는지 보는 재미가 있지요. 오, 깜짝이야. 여기에 디저트 먹는 동물이 있네요. 여기 야외 공간 정말 잘 해놨네요.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영화관 쪽 가니 영화 캐릭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변신 로봇인가 비슷한 로봇이 있고요. 2마리의 캐릭터들도 있고요. 오리와 작은 토끼 비슷한 캐릭터들도 있네요. 루피 짤이 있군요. 그런 걸 보니 루피가 아직도 엄청 유명하네요. 2마리의 토끼 캐릭터들이 있군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네요. 아기고 민영도 있네요. 여기는 토끼의 가족처럼 표현이 되어 있군요. 화목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말이 있네요. 식당의 말 모형이라 신기합니다. 여기에도 야외 공간이 있는데 아까와는 달리 좁아 보이네요. 아니 좁은 건 오산이었네요. 생각보단 넓습니다. 여기에도 풋살장이 있네요. 풋살 해보고 싶네요. 저는 아이파크몰까지 모두 구경한 다음에 이제는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경의중앙선 용산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의중앙선 시간이 맞았으면 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경의중앙선을 심하게 오래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의중앙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경의중앙선에서도 그 얼마 없다는 지평행 열차를 잡았습니다. 유튜버 태평역은 경의중앙선 지평역에도 가본 적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날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평역 외에도 임진강역 역시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왕십리역까지 데려다준 33101 편성 열차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구간 무사히 가길 바라며 다음에 지평행 열차 꼭 다시 타러 갈게요.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러 가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형태의 역명판은 줄어드는 추세라 나중에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인분당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열차를 타면 대부분 열차 종착지에 특성상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역은 잠깐 앉다가 서서 갔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태평역의 경우 역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앉아서 가면 서 있는 사람들에 가려져 사람들이 얼마나 타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금 천장을 찍네요. 저를 태평역까지 데려다준 351 23편성 고색급행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실제 급행 운행 구간에서 타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끝입니다. 다음 여행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평가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버스 타고 돌아다닌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